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요즘에 더워가지고 일하기 싫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휴가 다녀오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은커녕 계속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준비한 이야기가 우리 노동시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류 대부분의 시간은 일과 삶의 구별이 없었죠.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은 자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그게 바뀐 게 이제 산업화, 기계가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물론 초기 산업혁명기에는 무지막지하게 거의 하루 종일 일했고, 그러던 것이 하루 8시간 주 6일로 바뀌다가 그 다음에는 주 5일 주당 40시간으로 바뀌다가, 그리고 지금 미래에는 AI까지 발전을 하다 보면은 업무 효율이 증가되게 되고, 그리고 인간 노동을 대체할 수 있다 보니까 노동 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을 8년에 걸쳐서 이제 점진적으로 도입을 했죠. 자, 근데 여기에도 사람들이 만족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4가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주 4일 근무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단축 근무, 세 번째는 일본의 단기 정규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본소득제의 최신 실험 결과를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요즘 말 많이 나오는 주 4일제가 진짜 자리 잡을 것인가? 자, 그러면 왜 우리들은 주 4일제 도입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과 삶의 균형을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 5일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일의 비중이 너무 크다. 자, 그리고 피로 감소로 업무의 질 향상을 시키고 집중력도 증가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하루를 더 쉬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 4일을 해야지 유능한 인재들이 오고 안 그만두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주 4일제를 하게 되면은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탄소 감축도 할 수 있고요. 그 동네에서 살면서 지역 소비도 늘어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기술이 발전하잖아요. AI 등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업무 효율 증가 및 장기적인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 4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 상황을 보자면은 2022년에 벨기에는 주 4일제를 아예 법제화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업무량은 동일해요. 업무 시간이 동일한데 임금 삭감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 5일과 주 4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 4일을 하면 아무래도 하루에 그 업무 시간이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영국에서도 임금 삭감 없이 61개 기업에서 시범 운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은 꽤나 인상적입니다. 오히려 매출은 늘어나고 퇴직자 수 당연히 줄어들고요. 번아웃 강도가 감소되고 신체 건강 당연히 늘어나고 업무 능력이 향상되더라. 자, 그래서 얼마를 더 주더라도 주 5일제를 거부하겠다는 의사가 15%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렇게 높진 않네요.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임금 삭감 없이 주 4일제를 벌써 2년째 도입한 기업이 있어요. 휴넷이라고 기업교육 전문 기업이 있는데 연차 연봉 그대로인데 주 4일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사 경쟁률이 10배가 늘었다고 하네요. 저 같아도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매출도 늘고 채용할 때 사람들도 많이 오고 퇴사자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됐다라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불필요한 회의 시간 줄이고 업무 자동화하고 하다 보면은 충분히 컴팩트하고 몰입감 있게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금 삭감을 하면서 주 4일제를 한 곳도 있어요. 바로 세브란스 병원의 간호사분들이신데 단축 근무를 하면서 간호사 몇 분을 더 뽑으셨다고 해요. 원래는 그 인건비를 충당하려면 임금의 뭐 20% 이상을 깎아야 되는데 나머지는 병원에서 감당하기로 하고 10%만 깎으셨다고 합니다. 자,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출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업무에 어떤 의미나 열정도 느끼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줄어들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사직률이 진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퇴사자가 확 줄어들었다. 그리고 병동에서의 친절 건수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늘어난 병동이 2병동, 그리고 1병동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오래 쉬고 나오면은 충전이 되어가지고 친절함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데 부작용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생산량이 감소되고 업무 속도가 저하되고 직원 소득이 감소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일 업무 시간이 증가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하루에 더 많은 업무에 시달려야 되는, 그래서 번아웃을 겪게 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서비스 이용 시간이 감소돼서 사람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고객 상담이나 관공서를 이용해야 되는데 주 4일이다? 그러면은 3일 동안 내가 일 처리를 못한다는 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모든 직종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헬스케어, 응급서비스, 소매업 등 특정 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될 우려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주 4일제 도입 후에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인건비 상승 가능성도 기업에서는 걱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들이 AI,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고 더욱더 발전하게 된다면은 사실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AI 로봇이 생산을 하고 직원들이 더 빠르고 쉽게 일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고객 상담, 서류 발급은 AI가 해주고요. 무인 상점이 늘어나고 한다면은 상당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 것들도 있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예 거꾸로 가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야, 그리스가 주 6일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주 6일제 도입 이유가 초과 근무 근로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래요. 기존 법정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일부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행이 빈번했는데 이거를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아주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주 4일제를 원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2021년만 하더라도 찬성이 51%밖에 안 됐습니다. 반대가 41. 그러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찬성 비율이 높아지더라. 물론 조사 기간은 다르지만 아마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제 미래 채널에서도 투표를 받아봤습니다. 1,40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구독자분들은 주 4일제 찬성이 약 80%나 됐어요. 자, 댓글 내용들을 보시자면 뭘 해도 노예계층이면 주 4일제가 맞다. 주 4일 하되 주 40시간은 유지하자. 하루에 좀 더 많이 일하자는 거죠. 이분 얘기 재밌었어요. 계속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것이기 때문에 주 4일제가 좋다. 처자식 있으면 주 7일 노예처럼 일해야지. 자, 이거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분은 동종업계에서 주 4일 시행하는 기업이 있는데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더 좋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사무실에 있더라도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옛날 사람들처럼 오래 일한다고 열심히 생각한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반대 의견, 기업이 바보냐? 기업의 목을 조일수록 일자리만 줄어든다. 자, 주 4일제 도입하면 초단위 감시체계도 감수해야 될 것이다. 현실 납기일은 그대로겠지.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화될 수 있겠죠. 최저 시급부터가 나라를 망치는 중인데 주 4일제는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왜 굳이 4일 하려는 거지? 어차피 돈 부족하면 결국 부업 찾을 거잖아. 그럴 바에 한 곳에서 많이 벌면 되는 걸. 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 5일을 도입하려고 할 때에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죠. 하지만 도입은 되었고 현재까지는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 성장도 계속 이루고 있고. 자,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산업마다 다를 수 있다. 제조업은 또 다르다라는 이야기고, 요 의견도 재밌는데 보니까 고용 불안한 사람, 돈 적게 버는 사람, 몸 쓰는 일 하는 사람은 주 4일제를 안 좋아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고부가치로 일하고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은 주 4일제를 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받고 있으므로 조금 덜 받더라도 감수하고 삶의 질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 4일로 하면 돈이 줄어들까봐, 잘릴까봐, 미래가 없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험은 언제나 옳다. 그러다 아니면 다시 돌아갈 준비도 되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 주 4일제 도입이 될까요? 자, 그리고 댓글 의견에 이런 것도 많았어요. 주 4일제는 됐고 차라리 하루의 근무 시간을 줄여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9 to 6가 아니라 9 to 4를 하는 게 나는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축구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솔까 1인 가구도 9 to 4 해야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출 수 있음. 9 to 6면 집에 와서 나 밥 먹이고 씻기면 8시에서 9시고 운동하거나 못 좀 보고 청소하면 12시. 취미고 뭐고 생활 매니지먼트만 하는데 시간 너무 쪼개 써야 함.
9 to 6도 생활 파트를 전업주부한테 다 떠넘긴 시간 구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한 댓글 의견도 보자면은 9 to 4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점심 먹고 3시간 딱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은 7 to 4인데 성향만 맞으면 개꿀이긴 하다. 그래서 시간을 그냥 조정하는 거죠. 유연근무제처럼. 8 to 4 정도로 합의하자고, 회식 없애고 이런 의견도 있었고, 월급은 똑같이 받고, 그리고 근무 시간 줄이고 싶은 건 뭔 심보냐라는 분도 계셨고요. 아, 빅테크 기업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간이 침대까지 놓고 일하는데 상관이 없다고. 사실 빅테크 기업들 오랫동안 일하시죠. 하지만 돈은 부지하게 번다는 걸 이분은 아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루팡하는 시간 줄이면 되긴 하는데 의미심장해요. 근무 시간만 줄인다고 루팡 안 하고 일만 하진 또 안 할 것 같다라는 의견, 저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주 4일제가 아니라 하루의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례인데, 단기 정규직이라고 혹시 아세요? 일본의 뉴스를 KBS에서 전달한 걸 제가 흥미롭게 봐가지고 다시 보고 내용 요약해 드릴게요. 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서 시간당 동일 급여를 받으면서도 근로시간은 유연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 예시를 들자면은 월 60시간 근무,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한 정규직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 월 60시간, 월 40시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정규직. 자, 그리고 의료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해요. 후생 노동성이 2008년부터 도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일본 기업 16.8%나 꽤 도입을 했네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더라. 자, 그래서 인터뷰 내용 보시면은 정규직으로 주 2일이면 일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겁니다. 우수한 사람을 확보하기가 쉬운 수단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생활에 필요한 정도만 벌고 내 삶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워낙에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노동이라는 게 진짜 예전처럼 필수가 아닌 세상이 됐어요. 워낙에 복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 일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인류가 아예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을까요? 그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 바로 기본소득의 도입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기본소득 최신 실험 결과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와이어드지의 기사를 요약해드리는 거고요. 이 실험은 오픈 AI사와 미국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오픈 리서치의 10년 연구 결과 발표예요. 오픈 AI사의 샘 알트만이 기본소득 엄청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극빈층 미국인들에게 조건 없이 3년 동안 매달 $1,000를 제공했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정도를 준 것이죠. 자, 그리고 참가자들은 설문조사에 응답하고 신용보고서를 공유하고 혈액검사까지 받았다고 해요. 자, 결과를 보시자면은 가장 큰 지출 증가가 어디였다? 어려운 친척을 돕거나 친구에게 선물을 하는 등 타인 기부가 제일 늘어났대요.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찌 보자면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리고 치아 교정기와 같은 건강관리를 더 많이 받고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고를 더 잘 비축하기 시작했다. 근데 삶의 질 자체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일부는 창업을 고려하거나 추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원금이 마약이나 술과 같은 품목에 더 사용되지는 않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자, 근데 또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재정 상황이 나아졌다고 느꼈는데 얼마 안 가더래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일을 약간 줄이고 그 공백을 공짜 현금으로 채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동일하게 해야지 재산이 늘어나는 건데 오히려 일을 줄이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부채 증가로 인해서 3년 동안 참가자들의 순자산은 감소가 되더라. 자, $1를 받을 때마다 참가자들의 수입은 최소 12%가 감소했고 총 가계 수입은 최소 21%가 감소했다. 일할 의욕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것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대출, 파산 및 가압류에는 일단 거의 변화가 없더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이 신체적 건강과 복지의 여러 척도에서 현금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비웃을 수도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러나 연구 저자들은 참가자들이 지출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대요. 정책 위반자들은 수혜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업무에서 벗어난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저자들이 썼다고 합니다. 오픈 리서치가 증명한 것이 있다면 바로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격언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서 벗어나고 그런 건 없는데 한마디로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삶의 질은 조금 늘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일을 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근데 130만 원 정도 준 거니까 완전 생활이 가능하게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씩 매달 꽂아준다 전 국민에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까지는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노동시간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 정리해 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기술 발전, 생산성 향상 등으로 점점 인간의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있고요. 노동을 줄여도 될 정도로 물건 서비스가 넘쳐나는 선진국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노동시간 감소에 대한 우려에 비해서 현재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었나 생각하면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경제 성장은 늘어났고 물론 불평등도 같이 늘어나긴 했죠. 자산 격차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있긴 했는데 우려보다는 덜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근데 이게 주 4일째로 줄어들면 거기서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게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인간이다 보니까 주 4일 하면 처음에는 되게 만족하고 삶의 질이 좋다라고 느끼다가 또 이제 불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주 3일 해야 된다. 주 2일 해야 된다. 하루만 일해야 된다.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해야 된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그래서 발달하는 자동화 기술 그리고 높아지는 생산성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궁금한 건 그렇게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은 남은 시간은 인간에게 휴식을 줄 것인가? 아니면 기업 차원에게 또 다른 추가 업무를 줘가지고 업무 시간이 결국에는 줄어들지 않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사회적인 합의로 꼭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아무리 AI라든지 그런 게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남는 시간에 또 다른 일을 주게 된다면은 여전히 인간은 바쁘게 살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노동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 시대는 이미 도래한 것 같아요. 특히나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미래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것인가는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 세대가 죽을 때까지 일어날 일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요즘 사람들이 배부르게 사는 특히나 선진국에서는 노동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되죠. 뭐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로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일찍 은퇴하려는 사람들, 게임 플레이, 메타버스 생활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노동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성실함이라는 가치도 달라지고 있다. 몸의 성실함이 아니라 이제 생각의 성실함, 업데이트 성실함, 투자의 성실함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전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미래 채널에서 노동의 미래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컨텐츠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보여드린 사례들 중에서 어떤 노동 방식이 가장 선호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도 또 다른 방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